계속 필요성 어떻게 좀 입증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의견서 제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구속 절차적 하자 있다는 거 어떻게 소명하실 예정이세요? 건강 안 좋은 부분에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스탄 구체적- 접견도 그럼 가능했었던 건가요? 건강 상태가? 네, 지금부턴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이른바 친윤 핵심 의원들을 향하면서 그야말로 칼날 앞에 선 윤핵관이 된 모양새입니다. 자, 우선 이 소식 다루기 전에 어젯밤 전해졌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시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서 30분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이렇게 호소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요. 실제 재판부는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이 기각 사유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인가, 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가 이걸 위주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변소를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인멸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 혐의에 관계되는 피해자들은 아무도 구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구속 상태가 해지가 되었을 때 그들과 말을 맞출 우려라든가 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본 것이 결론에 이르는 이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지금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굉장히 길게 변소를 했는데 구속 적부심은 원칙적으로 건강 상태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인용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워낙 인용률이 낮은 데다가 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일견 이 피해자의 상태가 도저히 구속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이고 심각하다라고 하면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럴 때는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일정 기간 기간 제한을 두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윤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검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간 제한도 있는 데다가 지금 대척점에 있는 특검 측에서 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구속 자체의 부적법함과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더해서 건강 사유까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뭐 집행 정지와 관련된 전략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제 구속 적부심에서는 이 특검이 100쪽 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구속 혐의는 이 계엄 이후 발생한 별도의 범죄이고 구속 사유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을 거부까지 했다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 성춘 부회장님, 그러니까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출석 신경전이라든지 기싸움 벌이면서 이렇게 좀 뭐 나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이번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거는 그 구속 영장이 그 인용이 될 때 그 당시 사유가 증거인멸의 염려 그게 가장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특검이 설명했던 증거 어떤 증거인멸이냐를 설명했을 때 이 측근 최측근들 뭐 예를 들면 뭐 강의구 그 제1부속실장이라든지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던 사람들이 뭔가 증언을 할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 하에 진행이 되면서 압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증거인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받아들여졌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그 적부심 신청에서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실제로 특검이 주장했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그들 제가 말씀드린 그 3명을 비롯한 사람들을 최측근들의 증언이 바뀌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의 자백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봤을 때는 특검이 주장이 타당했구나. 역시나 압력이 분명 존재했구나. 그렇다면은 구속적 보심을 받아들일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올 경우 그 측근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시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저는 그 판단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특검은요. 다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강제 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추가 기소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민영 대변인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카드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일단은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혐의들을 가지고 또 이제 공소장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연달아 강제 구인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구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에는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외 다른 기타 관계자들을 좀 더 불러서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통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한 지금 특검이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외환죄 등의 혐의들을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외환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외환죄로 기소가 불가능하니까 그런 맞대응을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적 행위다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고 한 단계 낮은 층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특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을 해서 이 문제 상황들을 적시를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